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에 관심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음식과 영양을 찾아봅니다. 그러던 중 꿀이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꿀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종류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의 종류에 따라 꿀을 만드는 곳에 따라 그 맛과 효능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토종꿀과 양봉꿀부터 아카시아꿀, 밤꿀, 유채꿀,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마누카꿀까지 종류가 정말 다양하죠. 그러면 이 수많은 꿀 중 과연 어떤 꿀이 더 좋을까? 라고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어떤 꿀이 나에게 더 적합한지를 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꿀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에 따라 맛과 향, 그리고 효능도 달라진다는 점, 혹은 어떤 꿀이 가장 좋은지, 그리고 어떤 꿀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꿀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꿀의 종류와 선택 방법에 대해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꿀의 종류와 특징 알아보기인데요. 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토종꿀은 우리나라의 토종벌이 만드는 꿀로 야생에서 자연스럽게 채집된 것이 많아 석청이나 목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꿀은 굉장히 고가에 거래되며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토종벌은 야생에서 실제로 산속, 나무 둥지나 돌무더기 틈에서 살기도 합니다. 또 꿀을 채집하는 계절과 꽃의 종류에 따라 꿀의 색, 맛, 향이 바뀌는데, 토종꿀은 고정된 장소에서 한 번만 꿀을 채취하게 되므로 밀원에 따라서 꿀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토종꿀에 관해서는 추후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양봉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원에 따라서 꿀을 구분하는 부분은 양봉꿀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양봉꿀은 서양종 벌이 대규모로 채취한 꿀입니다. 종류에 따라 아카시아꿀, 밤꿀, 유채꿀, 자파꿀 등 다양한 꿀이 존재하며 각기 다른 색과 맛,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꽃이 80% 이상 되면 그 꽃의 이름을 따서 특정 꿀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가을처럼 여러 가지 꽃들이 조금씩 피어서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사화꿀 혹은 자파꿀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꿀의 종류별의 맛과 생산식입니다. 먼저 유채꿀은 유백색을 띠고 있으며 맛은 감미롭고 풀냄새가 나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4월 초순부터 5월 초까지 생산되는데요. 생산 후 일주일 정도 지나면 굳어진 상태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카시아 꿀입니다. 색깔은 백황색으로 맛은 감미롭고 아카시아 향이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아카시아 꿀은 전국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며 주로 5월 중순에 채밀됩니다. 아카시아 꿀은 점조성 액상 형태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밀한 결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카시아 향이 강해 일반적으로 요리나 음료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에는 밤꿀입니다. 흑갈색의 밤꿀은 맛이 쓴맛을 가지고 있고 밤꽃의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영남, 호남,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6월 중순에 생산되며 점저성 액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자파꿀입니다. 한갈색을 띠는 자파꿀은 맛이 감미롭고 특유의 향이 있습니다. 주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에서 생산됩니다. 생산될 때는 점조성 액상으로 유지되다가 기온이 낮아지면 일부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이꿀을 소개합니다. 색깔은 백황색이며 맛은 감미롭고 약간의 산미가 느껴집니다. 전국 각지의 산간지방에서는 8월 중순에 채밀되며 온도가 15도 이하가 되면 대체로 굳어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마누카꿀은 향균 효과가 뛰어나 피부 상처 치료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후 요청이 많은 경우 해외꿀 관련된 내용으로 또 다른 컨텐츠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꿀의 종류별의 효능 및 효과입니다. 칠꽃에서는 비타민 E의 한 종류인 토코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노화의 원인이 되는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막과 조직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미 제주도에서는 유채꿀은 피부 건강과 소화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근 들어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주름과 점점 푸석해지는 피부가 신경 쓰이시나요? 그렇다면 이 유채꿀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카시아인데요. 아카시아 꽃에는 아카세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이뇨작용을 도와주어 신장염으로 인한 부종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방 분해에도 좋아 체중 감소를 하는 이들이 섭취하면 다이어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진청 연구 결과 국내산 아카시아 꿀은 위염, 위궤양, 위암의 발병 인자 중 하나로 알려진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내산 아카시아 꿀에 함유된 아부시스산의 의약고수로 아카시아 1kg 중 아부시스산은 평균 24mg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꿀에서는 아부시스산이 매우 적은 양이 검출되거나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현재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달콤한 간식이 자꾸 땡기시나요? 그렇다면 아카시아 꿀이 답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방꽃인데요. 이 방꽃은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항균 물질이 아카시아 꽃의 10배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방꽃 속에 키노렌산의 선천 면역 인자와 면역세포 활성을 증가시켜 면역력을 높이고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보이며 이미 시중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면역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방꿀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쌀인데요. 쌀이꽃에는 사포닌이 들어있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액을 분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화 불량을 완화하고 음식물의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신장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이뇨작용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한국과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이 쌀이꽃은 주로 소화 불량, 감염 예방, 이뇨작용 등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늘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시면 쌀이꿀이 제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꿀이 뭔지 아셨을 거예요. 꿀에는 벌꿀과 당밀이 있습니다. 벌꿀은 오랜 옛날 자연에서 얻은 인류 최초의 식품으로 그리스 제신들의 식량이었습니다. 또한 로마인은 꿀을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후 인류 사회에서는 꿀을 약용으로 하는 한편 가실의 보존 등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벌꿀을 채집하여 귀한 약품 및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야생벌의 수요가 격감됨에 따라 꿀이 매우 귀해진 반면에 인공적으로 벌을 길러 꿀을 채집하는 양봉업이 발달되어 이른 봄에서부터 늦가을까지 남쪽은 제주도에서 북쪽은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돌통을 차에 싣고 꽃을 찾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며 꿀을 생산하는데 이 꿀은 야생벌의 꿀보다 당분과 질이 떨어집니다. 각자 상황에 맞춰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맞는 달콤한 꿀 섭취로 휴식을 가져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만약 토종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